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 완전 가성비 갑인 브러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막 대학생이 되는 신입생들, 화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인들, 그리고 10대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로드샵을 싹 다 뒤졌습니다. 제가 로드샵 전부 다 드럭스토어까지 돌아다니면서 찾은 갑 오브 갑 브러쉬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먼저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입한 브러쉬입니다. 저는 사실 다이소 브러쉬는 파우더 브러쉬 외에는 좋다고 느끼지를 못했는데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바로 띵템입니다, 여러분. 모질 상태를 살펴보면 일단 파운데이션 브러쉬들의 모질은 되게 맨질맨질한 브러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브러쉬를 잘못 사용하게 되거나 브러쉬 상태의 모질이 별로 좋지 않으면 오히려 끝부분 커팅되어 있는 가장자리 부분이 피부를 굉장히 자극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브러쉬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팅도 굉장히 일정하게 되어 있고 모질 상태도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텐션이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보통 이런 납작한 브러쉬는 텐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밀착력 있게 베이스가 달라붙어요. 이 다이소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텐션이 있어서 굉장히 탄탄하게 밀착력 있게 베이스를 바를 수 있었어요. 가끔 파운데이션을 어느 정도 먹히고 나면은 이렇게 그냥 휘어지는 대로 그냥 모양이 이렇게 가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들이 있어요. 베이스를 피부에 밀착시켰을 때 밀착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고를 때 팁은 어느 정도 텐션감이 있어야 되고 모질 상태가 부드럽고 자극이 없는 걸 고르셔야 합니다. 여기 이니스프리 브러쉬랑 에뛰드 브러쉬 이 두 가지랑 굉장히 모질이나 텐션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브러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다이소에서 유명템이죠. 파우더 브러쉬를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는데요. 가격 면에서도 일단 합격이었습니다. 바로 3,000원이었고요. 이 브러쉬의 가장 큰 장점은 모질 상태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서 파우더를 올릴 때 부담 없이 올리기에 괜찮은 브러쉬였습니다. 파우더 브러쉬를 고를 때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얼굴 전체를 보송하게 잡아줄 것인지 아니면 T존 부분이 유난히 번들거려서 그 부분 위주로 잡아줄 것인지 브러쉬를 두 개를 가지고 왔죠. 하나는 끝이 약간 봉긋한 형이고 하나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다이소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다이소 브러쉬처럼 끝이 어느 정도 완만하고 둥근 형태의 브러쉬들은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얹어줄 때 굉장히 편하고 끝이 뾰족하게 잡혀있는 브러쉬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터치해줄 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파우더 브러쉬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이소 브러쉬가 부분적으로 잡기가 힘든 건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괜찮은 파우더 브러쉬를 찾고 계신다면 이 브러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브러쉬는 컨실러 브러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1,500원짜리 브러쉬인데요. 아이라이너 또는 섀도우 겸용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브러쉬 두 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섀도우나 라이너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비추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컨실러 브러쉬로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모질 상태에 있습니다. 이 브러쉬를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윤기가 나 있고 반질반질한 모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섀도우나 가루를 압축되어 있는 제품들을 얹어줄 때 발색이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노세범 파우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파우더를 브러쉬로 발라봤는데요. 오히려 발색을 했을 때 끝에가 몽글몽글하게 뭔가 찌꺼기처럼 가루가 몽글몽글하게 잡히죠? 아마 파우더 타입도 이런데 섀도우 타입들도 분명히 발색이 안 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가루들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따가 소개해드릴 섀도우 브러쉬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발색을 해봤는데요. 이 브러쉬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손등에다 발랐는데도 몽글몽글하게 잡히는 게 없습니다. 섀도우나 라이너 겸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컨실러 브러쉬로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됐어요. 라이너 브러쉬로 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애들이 잘 휘어요.
그래서 라인은 정확히 깔끔하게 라인을 그려줘야 되는데 브러쉬 자체가 너무 잘 휘어버리면 오히려 턴을 그려줄 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브러쉬로 그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리퀴드 제형을 이 브러쉬로 한번 발라봤는데 너무너무 고르게 잘 발렸어요. 그래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 큰 브러쉬는 잡티를 가릴 때나 아니면 다크서클을 가릴 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는 엄청 국소 부위 혹은 작은 잡티를 가릴 때 사용을 해주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같이 묶어있기 때문에 나의 잡티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기에도 좋고요. 리퀴드를 사용을 하시고 세척 후에 다시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이 브러쉬와 코 윤곽 브러쉬를 알려드릴 건데요. 필리밀리 제품이고요. 총 5종 해서 14,900원인 제품입니다. 필리밀리는 올리브영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브러쉬인데요. 이 제품들을 각각 사게 되면은 그래도 한 5,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의 가격이 되더라고요. 테스팅을 해보니까 너무 모질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5개 아이들을 모질 상태와 텐션을 살펴봤는데 각각 목적에 따라서 숱이라던가 모질 상태, 부드러움 정도, 텐션이 너무 적합했어요. 먼저 첫 번째 베이스 브러쉬입니다. 베이스 브러쉬는 어느 정도 통통하고 모질이 부드럽고 숱이 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연한 컬러를 많이 바르고 눈 두덩이에서 가장 넓은 부위를 바르기 때문에 경계가지기보다는 풀어주면서 부드럽게 올라가주는 걸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섀도우에 발색을 했을 때도 굉장히 고르게 발리는 제품이었는데요. 보통 사람의 눈두덩이나 눈의 길이 혹은 넓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눈두덩이의 3분의 2 정도 넓이를 가지고 있는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베이스 바르기에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렌딩 브러쉬예요. 보통 총알 브러쉬라고도 하죠. 총알 브러쉬는 보통 베이스, 메인, 포인트 중에 메인 색감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베이스와도 경계를 풀어야 되고 포인트와도 경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넓거나 너무 좁으면 이 경계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단 메인을 풀어줄 때는 총알이 너무 탄탄하거나 뾰족하면 오히려 경계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브러쉬는 적당한 모질 상태와 그리고 숱이 괜찮아서 경계를 풀어주거나 블렌딩할 때 사용하실 때 적합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알 브러쉬지만 끝부분이 촛불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삼각존을 채우거나 눈 안쪽을 좀 짙게 연출을 할 때도 두루두루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브러쉬인데요. 포인트는 굉장히 작고 납작하죠. 이 제품은 쌍꺼풀 유무와 상관없이 속눈썹 부근에 짙은 색을 얹어주거나 아니면 삼각존을 채워줄 때 혹은 애교살을 채워줄 때 적합한 제품이었는데요. 텐션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혀있고 크기도 적당해서 애교살이라든지 짙은 부분 혹은 포인트에 연결해주기 괜찮은 브러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브러쉬는 아이 메이크업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코 윤곽 브러쉬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일단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어서 눈썹이랑 코랑 연결되는 부분에 편하게 사용을 하기가 좋고요. 모질 양도 통통하니 경계가 생기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해주기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윤곽 브러쉬를 고르실 때는 너무 탄탄하거나 숱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경계가 생길 수 있어요. 윤곽은 얼굴에 그림자를 은은하게 넣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양은 어느 정도 통통하고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러쉬죠. 작고 납작한 사선 브러쉬인데요. 이 제품은 눈썹 파우더 타입 혹은 케이크 타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때 좋은 것 같았어요. 너무 넓거나 혹은 너무 텐션이 없어서 휘거나 하는 브러쉬들은 눈썹을 그려줄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눈썹 브러쉬를 선택할 때에는 작고 탄탄하고 어느 정도 납작하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는 게 눈썹을 그릴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기 쉬운데요. 이 브러쉬는 텐션도 짱짱하고 짧고 그리고 두께감도 두껍지 않아서 눈썹을 그려줄 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블러셔 또는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브러쉬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엘프 브러쉬인데요. 가격도 제가 올리브영에서 5,500원에 구입이 가능했는데요. 원래는 한 정가는 7,000원
정도 하는데 할인가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시면 5,500원에 구입이 가능했어요. 일단 모질 상태와 텐션을 살펴볼 건데요. 엘프에서 나오는 브러쉬들 중에서 모질 상태가 완전 최상 중의 상이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자극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커팅을 지금 보시면 커팅 단면이 층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커팅이 되어 있는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하면 딱딱한 제형인 베이크드라든지 살짝 가루가 올라오는 프레스드 제형의 블러셔를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치크 브러쉬가 층이 별로 나있지 않은 단면의 그냥 브러쉬라면 베이크드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하기에는 발색이 잘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프 브러쉬는 적당한 층과 그리고 모질이 부드러워서 모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윤곽 턱을 하는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는 리얼 테크닉 정가가 원래는 2만 원이에요. 비싸다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그냥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여러분. 쿠팡에서 상시로 9,9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켓 배송으로 배송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굳이 로드샵을 가지 않아도 싸게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 브러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모가 풍성하고 넓어요. 턱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경계가 잘 생기신다 하시는 분들 혹시 브러쉬를 살펴보시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사선인데 조그맣거나 길다란 브러쉬를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윤곽을 사용할 때 브러쉬는 너무 좁지 않은 것, 딱딱하거나 텐션이 딱 잡혀있지 않은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윤곽 브러쉬는 모도 풍부하고 크기도 커서요. 초보자분들이 경계 없이 사용을 해주시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